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일단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 유튜브를 좀 소홀하게 했던 것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화이팅! 사실 그동안 조금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뭔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동안 많은 문의를 주셨던 면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의 규모들은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에서 중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분명히 회사별로 원하는 규모별로 원하는 이런 답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세하게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 최소 20군데 이상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에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콘텐츠를 찍게 됐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답이 아니고 참고만 꼭 해주세요. 첫 번째로 제일 많았던 질문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어느 회사를 가나 여러분들이 받게 될 질문이고, 저는 이 자기소개에서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서류를 좀 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하고 면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을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면 너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벌써부터 위축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반갑습니다. 저는 2년차 UX UI 디자이너 정수지입니다. 이러이러한 계기로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2B 디자이너를 하면서 B2C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었고 B2C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회사를 찾게 되었고 저랑 되게 잘 맞고 제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어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개의 회사 중에 9개는 점검하신 이력서를 보고 다시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이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어떤 점이 기대되냐, 아니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에서 너무 모든 걸 담아내야 된다, 다 말해야지, 이런 강박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날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긴장돼. 뭔가 컨디션이 너무 긴장되는 날이다. 이러면 그럼 내가 오늘 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봐야지. 그냥 밝게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운이 닿으면, 인연이 닿으면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편하게 살짝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의 경험담이에요. 오늘은 좀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작지 않더라도 안에 팀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 바이 팀이 되게 심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분명히 이 팀에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의 분위기나 인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같이 일했을 때 밝은 분위기, 여러분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실력도 돼요. 이것까지 어필이 되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히려 긴장되면 조금 내려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공과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모두 전공을 살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신입 면접 때도 그렇고 경력 면접 때도 그렇고 항상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꼭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가 전공대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디자인 전공자들이 많다 보니 너는 디자인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있냐,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냐, 그냥 한번 발 담궜다가 재미로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너의 전공에서 디자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드릴 때 저는 문화기획을 전공했고 이전에 광고 대행사 기획자로서 인턴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기술을 익히는 것에 재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고요. UX, UI 쪽은 특히 제가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뭐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디자인적인 기술이라는 부분까지 첨가되어서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너무 무서워하거나 내가 너무 디자이너로서 메리트가 없나?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 이건 제가 면접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지원을 했냐? 그냥 막 지원하진 않았지? 이런 질문. 물론 여러분 지원 많이 하잖아요. 뭐 비슷한 결의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경우에는 막 이렇게 찾아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이 넣기는 해요. 하지만 이 회사 면접에 가서는 그걸 들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겐 당신들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잖아요. 웹사이트라든지 회사의 사업 개요 이런 것들 찾아보고 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가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회사에 대해서 찾아봤던 것들을 그냥 스무스하게 말씀을 드려요. 회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서 그래서 관심이 갔어요. 또는 제 경험과 연결이 되어서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 도메인과 관련된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에는 좀 유사한 것과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저는 연관이 없는 경우엔 정말 솔직하게 UX, UI 디자이너로서 좀 더 사용자들에게 더 피드백 받는 그런 필드에 있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우리 도메인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자기소개를 할 때 간략하게 말했거나 뭐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면접관이 한 번 더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말을 제대로 못 들어서일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 제대로 안 들었나? 뭐지? 이렇게 괜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성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면접관으로서 꽝이다. 이 회사 진짜 아닌데? 이런 데가 아니라면 여러분께 정말 뭔가 인격적으로 면접과 동시에 기분 나쁘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네 번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할 때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요. 우선 성격이 정말 급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다는 게 저희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장점이자 단점이냐? 일단 장점은 뭐냐면요. 일이 되게 빨라요. 업무 속도가 정말 빠르고 저는 스타트업에 있을 때 제 역량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이 정말 빠르고 특히 바빠야 되는 회사, 그런 곳에서는 제가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점을 물어보시면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업자를 재촉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뭐 수요일까지 드릴게요 했던 거를 월요일까지 드리면서 빨리 해달라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뭐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한 거에 인해서는 그 안에서 제가 재촉을 좀 하기도 한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거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나랑 안 맞는 스타일의 동료는 누구인가, 상사는 누구인가 이런 걸 여쭤보실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팀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그걸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그들이 판단하기에 업무적인 스킬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컬처 핏에 안 맞으면 별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도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직을 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일에 관련된 성격에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뭐 저는 좀 수동적인 분이랑 꽤 안 맞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저는 제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 타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에너지 있는 동료분이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스킬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떤 툴을 사용하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걸 사용했냐? 이런 걸 물어보셨고요. 뭐 직전 회사에서 어떤 툴을 주로 사용했냐? 만약에 피그마를 사용한다 했으면 피그마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협업 경험이 있는지, 뭐 제플린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전달을 드렸는지, 아니면 뭐 피그마로 협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한 명,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콘텐츠 디자인도 비율은 적지만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냐? 콘텐츠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툴을 사용하냐? 뭐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로 협업 경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팀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경우도 있고 뭐 소통을 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무래도 UX, UI 디자인 자체가 협업을 피할 수 없는 직군이다 보니 기획자랑 개발자랑 얼마만큼 협업을 해왔는지 어느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수분이 계시고 뭐 컨펌을 받은 다음에 개발팀에 넘겨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예 반대의 경우로 사수라는 개념 없이 모두가 동료인 분위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죠. 이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협업 경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협업 경험이 더 좋았냐, 뭐 본인에겐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냐, 딱딱 지시를 해주는 게 좋냐, 아니면 좀 자유롭게 협업하는 분위기가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입으로 면접을 볼 때는 대학교 생활이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7번째. 7번째로 포트폴리오에 관련한 리뷰예요. 포트폴리오에 관련한 리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컴퓨터에 연결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PDF 파일로 담아가요.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 프로젝트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한 건지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고 기여도 여기에 100% 기여하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협업을 해서 한 건가요? 가장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예요. 1년차가 지나면서 이직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저는 신입 때는 디자이너면 됐어요. 난 디자이너가 일단은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그때 질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저는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또 시니어가 되면 제가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주니어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까 생각을 했을 때 소통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함께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회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업이다, 결국에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 퇴사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직 면접을 많이 다녔던 입장이라서 특히나 많이 받았고 경력이 쌓이면 그리고 이직을 했던 이력이 있으면 꼭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너무 외부적인 요소? 탓을 하지 않았어요. 뭐 누구 때문이다, 뭐 회사가 이래서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 굳이 하지 않았고요. 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추측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굳이 뭐뭐 때문이다, 뭐뭐 탓이다 이러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하고 전 좀 바쁜 일을 선호한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저의 성격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한 질문은 끝이 났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뭔가 엄청 낯서네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 전제하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많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